어머니가 수용소에 들어갔네요.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 제 어머니는 정확히 모르겠고 평안남도 개천시 외동리 국가보위부 14호 수용소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용소에 들어간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 전쟁 때 아버지의 그 형들이 남무로 내려와서 그렇게 수용소로 들어가게 됐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은 이제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재수였었고 또 늙고 죽을 때까지 재수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됐었고 제 눈에 보였던 모든 것은 이제 재수복을 입고 다니는 재수하고 총을 차고 다니는 간수만 전부가 보였었고요. 그리고 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나처럼 재수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재수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재수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이게 다입니다. 1996년 이제 4월 6일 날 원래 4월 5일 날 저녁에 제가 집을 한번 시간 받아가지고 집을 갔는데 이제 저녁 때 형도 이제 시간 받고 저녁 때 집에 와가지고 제가 방 안에 있었는지 엄마하고 형하고 이제 부엌에서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하길래 그걸 듣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느낌으로는 이제 엄마하고 형이 그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로 들었었습니다. 밖에 이제 무슨 서변 보러 간다고 이제 거짓말 치고 바로 이제 그때 학교를 뛰어가서 제 담당 선생한테 그거를 신고를 했었습니다. 엄마하고 형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신고를 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4월 6일 날 아침 8시에 그 간수들이 와서 이제 저를 잡아가게 됐고 그때 이제 엄마하고 형이 탈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었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검문을 당했었고 이제 6개월 후에 11월 29일 날 많은 정치권 재수들이 모인 앞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저랑 제 아버지랑 보는 앞에서 엄마하고 형이 이제 공개 처형 당했었습니다. 형은 이제 공개 처형으로 이제 죽었고 엄마는 이제 결수형으로 저랑 아버지랑 보는 앞에서 죽었죠. 원래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한 거는 이제 전부 빼놓지 말고 의무적으로 모든 재수들은 가서 이제 간수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수용소에 정해진 규정이고 이제 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엄마하고 형하고 한 얘기를 이제 간수한테 갖다 신고를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걸 그때 당시 제 나이로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때 제가 제 담당 선생한테 가서 신고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엄마하고 형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누룽지라고 하는 그거를 좀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좀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당연히 간수는 그렇게 해준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고 그날 아침에 이제 간수들이 저를 끌고 가길래 갔는데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수용소 안에 다른 감옥이 있는지는 몰랐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게 이제 그때 어린 나이에서도 이제 그게 감옥이라고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느낄 수 있었고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이틀 만에 제 발목에 적세를 채우고 이제 깎으로 이제 매달려 놨었습니다. 매달려 놨고 그리고 이제 숯불로 된 그런 풍구를 돌려가지고 이제 숯불을 피워가지고 제 등을 이제 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갈고리로 끼기까지 했었고요. 한 2, 3일 정도를 이제 그렇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감방에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해줬고 날짜는 정확히 세지 못했지만 대략 한 6개월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여독 수용소는
밝을 때부터 어두울 때까지가 노동시간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통옥수수를 삶아서 먹으면서 며칠 동안 먹을 걸 삶아놓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 4시 반까지 출근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일터에 나가야 되고 저는 공업대대에 다녔습니다. 제가 혼자 노력자고 6식구가 다 비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공업대대 출근했는데 한 10여리 길을 뛰어다녔습니다. 3번 지각하면 하루 식량을 자르기 때문에 매일 뛰어다녔고 간이 삼행지가 부었댔고 판가민인지 계속 타먹고 뛰어다녔고 뽕나무에서 떨어져서 이 쇠골이 불러졌는데도 이렇게 동요매고 석 달을 아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멘트 창고라도 나와서 지키라고 할 정도로 장본인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독수용소는 풀을 8월 달에 800kg를 배라갑니다. 800kg를 인간이 어찌 뱀니까? 여독수용소는 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뱀이 많아서 풀을 베자고 이렇게 해서 낫을 휘두르는 중간에 뱀이 해를 날름거리며 탁 돌아서면 그 낫을 쥔 채 들들 굽어서 산에서 밑에 떨어집니다. 참 생명이 질깁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똥에 박힌 옥수수도 먹고 집어먹어도 탈이 안 나고 또 생뱀을 날채로 잡아서 대가리 뚝 찌고 꼬랑지 찌고 껍질을 쭉 벗겨서 생채로 먹은 사람들이 온 전신에 기생충 혹이 돋아서 죽는 시체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를 찍다가 이렇게 볼목에 나무가 치워서 다리가 잘라지거나 허리가 두동강이 나서 죽는 시체도 말할 여지 없이 많았고 어린 애들 거기서 낳는 애는 없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들어간 애기들이 식독이 올라서 배만 볼록합니다. 근데 그 뱀이 엄지지에 배 안에 든 새끼가 있습니다. 털이 안 난 거 이런 거 3개 4마리씩 있거든요. 그거를 불에다 끄슬거가지고 돌절구에다 쪄가지고 그 식독이 오른 배에 아이들이 식독이 깔아앉는다고 그 쥐를 잡으러 엄지지를 잡으러 엄마들이 쥐굴이라는 건 일나가서 다 들춰도 쥐도 바른 곳이 여독입니다. 쥐는 정말 쥐 잡아먹은 날은 특식이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도롱뇽 막 먹고 용원강 줄기로 내려오는 고기도 빌고빌고 다 그래서 다 생채로 먹고 정말 저는 날아다니는 거 다 잡아먹고 기어다니는 거 다 잡아먹고 돋아나는 풀 다 뜯어먹는 것이 수용소의 참상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 정치범들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어차피 그 안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 통제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민권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강제로 일 시키다가 죽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항상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비둘기 고문도 제일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요. 비둘기 고문이 왜 힘든가 하면요. 글쎄 들어와가지고 강목으로 때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제가 무릎 관절을 수술을 했습니다. 이 무릎 관절이 여기 강목을 끼워가지고 안 치는 그런 고문도 당했고요. 그다음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로 발로 차는 고문도 당했는데 그런 고문은 꼭 사람이 필요하고 그 어떤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둘기 고문 같은 경우에는 매달아 놓고 나가면 됩니다. 들어 지킬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앉지도 서지도 못하니까 잠도 못 잡니다. 그렇게 한 3, 4일씩 매달아 놓으면요. 사람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바지에다 대소변을 다 보고요. 탈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고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비둘기 고문이었습니다. 그 고문을 그런 비둘기 고문을요. 제가 약 10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10개월 동안 받고 나니까 사실 제가 체포되기 전에 체중이 75kg였는데 10개월 후에 제가 36kg가 됐습니다. 체중이. 그렇게 되니까 더는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간첩 임무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수감자들이 이제 그 옥으로 들어갈 때 뒷문으로 이제 기어서 들어갑니다. 문이 50cm이기 때문에 기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거를 자칭해가지고 누구든지 이 감옥에 들어오면은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기어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온 순간부터 짐승이 되는 겁니다. 한 수감자가 체조받는 시간에, 예를 들면 앉아서 기합받는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철창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철창 하나하나 사이 간격이 주먹 하나 정도입니다. 손을 철창 밖으로 내보내라고 간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감자에게 창 밖으로 손 내보내고 손등에다가 이제 이 동그란 모양의 이쪽을 손을 이렇게 잡고 이제 내렸다가 힘있게 위에서부터 내려서 30번을 쳤어요. 그리고 그 수감자의 손을 본 저도 놀랐습니다. 손이 이 상태에서 거의 손 두께만큼 다시 이렇게 혹이 졌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수감자에게 들어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수감자는 더 이상 밖으로 내보낸 손을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수감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리고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몇 년을 살다가 다시 잡혀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로 북송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랬는데 북송돼서 언성 모입을 하는 데 들어가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매가 들어갔어요. 때리고 맞고 그리고 여자들을 다 쫄딱 뺏겨가지고서리는 앉았다 섰다를 100번씩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자들 이런 물건을 재산을 이렇게 옷이라면 다 검사하고 그리고 한국 그 상표가 있는 옷들은 다 뺏고 화장품 같은 것도 몽땅 다 뺏고 그 9개월 조금 더 된 이제 임산부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고 대부분 낙태되는 아이들이 다 죽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응애 하고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 이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 모습을 처음 보니까 그래서 막 너무 행복했었고 그 순간은 아무튼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발소리가 들리더니 그 안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안전원이 들어와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소래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씻습니다. 근데 그 그릇에다 물 떠놓은 그 그릇에다 그 물에다가 아이를 뒤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잘못했다고 내가 불임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겨우 난 아이라고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원은 계속 때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뒤집어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한쪽에서 이제 금방 태어났으니까 계속 울고 근데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그 물꿀에서다 뒤집어 넣으니까 아기가 이제 막 울다가 울음이 탁 끝이고 물방울이 올라오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아기를 받은 할머니가 예전하고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그 아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집결소에서. 근데 제가 그때 몰랐었는데 그때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3개월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임신이면 이제 예전에 이제 99년도에 북한 그 청진도 집결소에서 진행됐던 그런 끔찍한 이제 그 일들하고 똑같이 저도 이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냥 거기서 이제 그 낙태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낙태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뭐죠? 이제 주사를 막 이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눕혀놓고 바로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혈이 엄청 심했고 일어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흉년강에 들어가 갖고 이제 저희 어머니 생각에는 저를 결혼으로 이제 보낸다고 했는데 결국 저는 인신매매단인데 넘겨져 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집에 앉아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장애인들부터 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와갖고 이제 저를 보고 갑니다. 보고 가면서 이제 값을 정하는 거죠. 말하자면 결혼이라고는 할 수 없고 팔려서 이제 찾아간 곳이 이제 흉년강 저기 림창 쪽에 제일 산거리였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밤길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면서 버스를 저희가 한 3시간 타고 간 것 같습니다. 양옆으로 산이 가뜩막히고 이런 촌집으로 갔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집을 북한에서도 아직 못 봤거든요. 볏집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있는 땅집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가족부터 해서 온 동네가 이제 저희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한테 제일 처음에 얘기한 말이 우리는 너를 돈으로 사왔기 때문에 너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고 또 너희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네가 만약 경우 달아나게 되면 너희 가족을 몽땅 공안에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저를 협박부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언론 분야는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거기에 정치성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일반 범죄를 지르면 뭐 교화소도 가고 감옥도 가지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게도 재판 한 번 없이 그냥 갑니다.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그날 밤중으로 그냥 정말 북한 말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온 가족이 또 좀 그 엄중한 죄를 지었다고 할 때는 거의 3대가 같이 가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는데 북한에 살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김일성과 김정일한테 배신을 드렸기 때문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꽤 많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엄마 아빠가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또 이미 그 전에 저희 그 보이보이 아시던 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네는 항상 감시가 붙었다는 걸 몰랐었냐 이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엄마 그 고향 출신 때문에 오빠는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고의적으로 넘어가서 네가 남한을 가려고 했다. 이거를 해가지고 경제범인 아닌 정치범으로 보낸 거죠. 그 트럭에다가 손을 끌고 묶고 Just take your time. 그 정도를 끌고 올라왔는데 신발이 벗겨져 가지고 얼굴은 다 까여져 있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앞에 제 수복이가 다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끌려오다 나니까 그 상태를 그냥 끌고 오다 나니까 오빠가 쓰러지면 그냥 차는 차대로 가고 뒤에서 그 보이부 사람은 목을 뒤에 옷을 당겨가지고 일코 세우고 그렇게 해서 끌고 올라왔다 하는데 그 무산까지 오는 게 160이라면 무산에서 그 큰 무산을 3바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무산군 사람들 다 봐라. 동생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동생을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마구 엎어놨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드시지 못해 젖도 안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키우나 그런 근심 때문에 할머니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2시간 후에 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할머니한테 사정을 하셨어요. 어머니 제 손으로 제 새끼를 죽이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죽든지 때가 됐을 때 죽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제발 아기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아기가 어머니 품에 돌려갔지만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무리 물려도 계속 울었고요. 결국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동생을 저한테 맡기고 힘든 몸으로 언니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제가 업고 다니고 밤에는 할머니가 안아서 재워주고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울고 있고 결국 그 동생을 안고 마을에 내려가서 젖동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살 당한 자식이어서 빗자루로 때리면서 똘가냈고 결국 2달 만에 제 품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제가 엄마인 줄 알았던지 조금이라도 물이라도 먹어 배부를 때는 저 쳐다보면서 웃었고요. 거기가 시골 산골로 들어가는 길이라 너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어서 그때는 그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직원들이 모두 이제 우리가 처음 그때 가는 거였었어요. 가는데 막 다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리가 아파서 못 가는 사람 이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쟤들 다리가 아프니까 손을 들었어요. 나오래서 한쪽에다 섰더니만 총을 가지고 그냥 도르륵 따바리로 다 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따라서 가는데 못 가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뒤에서 백길로 웅댕이를 차고 총뿌리로 그냥 막 때리면서 넘어지면 그냥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김정은も向こうの人たちもみんなお父様お母様でありますからみんな子どもたちがいるわけです。そして一生懸命育てているわけですから、もしもご自分の子どもたちがこのような目に遭った時に本当にどんなに苦しい悲しいかっていうことを伝えていただきたいし、私たちも伝えられるものなら本当に伝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